반갑습니다. 기초전기전자를 강의하게 된 박영기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기초전기전자는 전자공학과나 전기공학과에서 이제 처음 전공을 들어갈 때 갑자기 좀 전공책이 어렵거나 그런 이제 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기초적인 것들을 추려 가지고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물리에서 배운 기초적인 그런 내용에다가 전기 전자에 필요한 것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할 내용이 좌표계인데요. 좌표계는 이제 전기전자 중에 회로 같은 데서는 좌표계가 필요 없지만, 이제 전공에 처음에 들어가서 전기자기학 같은 경우는 이제 좌표계가 필요합니다. 그게 공간에서 이렇게 벡터 같은 걸 다루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이제 좌표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한번 보면 좌표계, 직각좌표계, 그 다음에 극좌표계에 대해서 보고, 이제 벡터와 스칼라, 그 다음 벡터의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단어는 좌표계와 벡터,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먼저 좌표계는 크게 이제 전자공학이나 전기공학에서 다루는 이제 좌표계는 직교좌표계를 다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자기학에서 쓰는 세 가지를 보면 직각좌표계하고, 그다음에 원통좌표계, 구좌표계,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한 것은 이제 구좌표계 같은 경우는 이제 3차원적으로 표현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전자기학 관련돼서 나올 거고, 오늘은 이제 직각좌표계와 원통좌표계, 직각좌표계하고 이제 원통좌표계, 구좌표계를 쓰는데, 요것들은 이제 3차원을 다 다룰 수 있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좌표계 중에서 2차원에서 볼 수 있는 거, 2차원에서 볼 수 있는 걸로 이제 직각좌표계하고 이제 직각좌표계하고 뭐였죠? 극좌표계죠. 극좌표계, 이렇게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3차원으로 그대로 직각좌표계로 발전이 되고, 이제 직각좌표계하고 극좌표계를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제 원통좌표계나 구좌표계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평면에서 직각좌표계하고 극좌표계,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은 3차원으로 나와 있지만, 이제 3차원까지 확장을 할 수 있죠, 직각좌표계는. 그래서 직각좌표계는 좌표축을 이제 2차원으로 나타내면은 이제 X하고 Y, 이 축의 한 점을 나타낼 때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서 X축과 만나는 점에 X좌표하고,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가서 Y축과 만나는 점에 Y좌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직각좌표계입니다. 그리고 이 좌표축이 교차하는 점을 이제 원점, 오리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2차 평면에서 직각좌표계는 이제 예전부터 많이 배워왔던 거죠. 그래서 아주 익숙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게 극좌표계인데요. 폴라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극좌표계는 한 점을 표시를 할 때, 지금 X, Y로 나타나 있는 것은, 요것은 직각좌표계죠. 좌표계로 나타낸 것인데,
요것을 R 세타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이제 극좌표계죠. 그래서 극좌표계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한 점을 표시를 할 때 원점에서 그 점까지의 거리 R하고 그 다음에 X축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각 세타 요 두 개로 한 점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한 점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이 똑같은 한 점인데 직각좌표계는 X값과 Y값으로 나타내는 거고 극좌표계는 원점에서의 거리와 X축으로부터의 각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한 점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 다른 거다. 그러면 한 점은 반드시 직각좌표계와 극좌표계에서 1대1로 대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게 2,3이다. 이 점이 극좌표계로 고치면은 뭐 두 가지가 나타나거나 세 가지가 나타나거나 하지 않고 딱 1대1 대응되는 하나의 좌표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그림에서 보면은 뒤에 관계를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려서 보면은 한 점을 나타낼 때 요것을 직각좌표계로 나타내면 X하고 Y로 나타낼 수 있다. 또는 극좌표계로 나타내면 거리와 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요 사이의 관계를 구할 수 있겠죠. 먼저 이제 직각좌표계로 나타나 이렇게 R 세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X하고 Y를 R하고 세타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럼 X라는 게 지금 요게 X고 요게 Y니까 X는 요 R 코사인 세타 하면 X가 나오겠죠. 이런 관계가 있고 Y는 R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직각좌표계를 극좌표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1대1 대응되는 거니까 그러면 극좌표계도 직각좌표계의 변수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R은 어떻게 나타날 거냐 하면 R은 이게 직각삼각형이죠. 요 거리가 X, 요 거리가 Y. 그러니까 R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를 씌운 것. 이렇게 나타날 거고, 세타는 탄젠트 세타 하면 이것분의 X분의 Y가 되죠. 그러니까 아크 탄젠트 X분의 Y.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이렇게 다 하면 되고, 여기서 이 점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다 돌아가면 이 세타의 범위가 0도보다 크거나 같고, 뭐 360도보다 작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인, 코사인은 주기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서 문제가 안 되는데, 탄젠트를 나타내는 각은 그러지가 않죠.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 그러니까 180도가 되죠. 90도일 때 이렇게 되고, 또 다시 나타내 보면 이게 90도가 되면 탄젠트 값이 무한대가 되죠. 이게 이제 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90대에 접근하면 이게 이제 불연속한 이런 그래프가 되죠. 이런, 그러니까 180도를 주기로 가지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이 세타가 이런 값으로 나타내면 0도에서 180도 그 사이밖에 표현을 못 해주게 되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 각을 나타낼 때 이 세타를 구할 때는 이런 성질 때문에 좀 따져줘 가지고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좀 설명드릴게요. 먼저 점이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면은 이 세타는 그냥 간단히 아크 탄젠트 x분의 y 이렇게 한번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점이 이쪽에 있다. 세타가 요게 세타가 돼요. 이게 이제 x, y. 그럼 뭐 x는 0보다 작고 y는 0보다 크죠. 이때 세타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x가 요게 이제 마이너스 음수인 x가 되고 요게 y죠. 요것을 이쪽으로 옮겨가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접어보면. 그러면 요게 이제 x의 절대치가 될 거고, 여기 y가 그대로 되겠죠. 그래서 요 각이니까 결국 이 노란 각은 180도에서 요 각을 뺀 거하고 같다. 그래서 세타는 180도에서 아크 탄젠트의 x는 음수니까 x의 절대치에 y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이제 따지고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냥 y가 0보다 큰 것은 y 절대치도 같은 거죠. 이거는 y 절대치나 그냥 y나 같은 거죠. 요거는 x하고 y 둘 다 0보다 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 4분면에 있을 때 여기에 있다. 그럼 요게 세타가 되죠. 요것은 x의 절대치를 보면 요것을 이렇게 접어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x 값인데 요것은 x의 절대값이 되겠죠. 그리고 요게 y인데 y 값인데 음수죠. 그래서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요렇게 그려 보면 180도 돌려 가지고 요 그림을 요렇게 옮겨 보면 요게 x가 음수인데 그거 절대치를 하면 요만큼이 되고 y가 음수죠. 근데 y의 절대치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게 절대치를 구한 요 각 세타 요것을 이용해서 구하면 요 각이 바로 요 각하고 같죠. 그래서 여기서 요까지의 각은 180도에서 요 각을 더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타는 180도에다가 아크 탄젠트 뭐 부호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 4분면에 있을 때 이때는 세타가 요만큼이 세타가 되죠. 그래서 요것을 구할 때는 이 삼각형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올려서 이 각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x는 그대로고 y가 여기는 마이너스 y인데 여기 절대치를 취해주면 위쪽이 되죠. 그래서 이 전체의 각은 요 각하고 요 각하고 같죠, 크기가. 그래서 180도에서 360도 요만큼 360도에서 세타는 아크 탄젠트 x분의 y의 절대치 이렇게 해서 실제로 세타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전자계산기가 있어서 계산을 할 때도 만약에 x가 마이너스 3, y가 2인 거하고 x가 3하고 y가 마이너스 2인 거하고 해보면은 이 두 개를 넣어도 같은 값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크 탄젠트, 이 탄젠트 함수가 0부터 파이까지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어느 쪽에
부호가 붙어 있는 걸 봐가지고 어느 사분면에 있는 걸 봐서 계산을 해줘야 틀리지가 않습니다. 각 사분면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진다 하는 말이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한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XY 평면상에 한 점이 있는데 직각좌표로 나타내어서 x, y가 마이너스 3.50, y좌표는 마이너스 2.50,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50, 마이너스 2.50 이런 좌표인 거죠. 이 점의 극좌표를 구하라. 극좌표를 구하라는 말은 요 r하고 요 세타를 구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 점을 x, y가 아니고 r, 세타로 나타내라 하는 말이죠. 그러면 극좌표는 에서 r은 쉽게 구해질 수 있죠. 요 길이 제곱, 요 길이 제곱, 루트 하면은 되죠. 그래서 3.50의 제곱, 2.50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 계산을 해보면은 4.3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세타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요 세타는 이 삼각형을 따로 이렇게 갖다 놓고 절대치 x, 절대치 y 해서 요 세타를 만약에 프라임이라고 그러면 요걸 구해가지고 그게 이제 요 세타 프라임이 되죠. 180도에서 요만큼 더해준 게 되죠. 플러스 아크 탄젠트 그냥 x분의 y 그냥 다 절대치를 취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180도에다가 아크 탄젠트 3.50분의 2.50 이렇게 되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게 215.5도 이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록 계산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제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이 사분면을 잘 보고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공학용 계산기에 그 렉탱귤러에서 폴라로 고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것을 쓸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알아서 이제 해주니까 렉탱귤러에 마이너스 3.50, 마이너스 2.50 이렇게 넣어서 요것을 폴라로 고쳐준다. 그러면 이때 나오는 값은 요게 맞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요 안에 프로그램이 요 부호까지 다 따져서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기능을 쓰면 문제가 없고, 탄젠트를, 아크 탄젠트를 계산기로 이제 눌러서 할 때는, 이제 사분면을 잘 보고 계산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벡터와 스칼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 전자기학을 공부하게 되면 벡터를 많이 다루죠. 스칼라량하고 벡터량을 비교해 보면 스칼라량은 이제 물리적 단위는 같는데 방향성이 없는 단순한 수치로 나타나는, 방향성이 없고 단순한 수치로 나타나는 그런 값을 스칼라량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온도 같은 거죠. 온도는 방향이 없죠. 뭐 동쪽으로
36도씨 뭐 이런 게 없죠. 온도나 뭐 질량도 몇 g이다, 몇 kg이다 그런 게 있지. 뭐 30도 방향으로 몇 kg 그런 건 없죠. 온도, 질량, 뭐 또 그 속력, 스피드. 속력은 얼마나 빠른가 하는 정도인데, 속력은 이제 방향이 없고, 이제 요거하고 대응되는 게 속도는 velocity는 벡터 양이에요. 빠르기와 방향까지 다 있는 게 속도. 또 변위가 아니고 거리, distance. 거리는 한 점에서 한 점까지 직선거리든 혹은 곡선거리든 그냥 이렇게 쭉 더해가지고 나온 게 이게 거리죠. 요 거리하고 대응되는 벡터가 변위죠, 변위. displacement. 변위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뭐 이런 경로로 갔다 하면 A에서 B까지의 변위는 바로 이 벡터가 되죠. 중간에 어떤 경로 관계없이 바로 이렇게 가는 게 변위입니다. 또 벡터량으로 뭐 대표적인 벡터는 좀 설명을 아직 안 했는데요. 벡터는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 거, 동시에 있는 게 벡터입니다. 요것들이 다 그런 거죠. 속도 변위, 가속도도 그렇고 또 전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 뭐 지금 세기라는 말까지 붙이면 좀 낯서니까 전기장, 자기장을 이제 설명하면 전기장 정확한 용어는 맞아요. 전기장의 세기가 맞아요. 자기장의 세기. 이게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Electric Field Intensity. 자기장의 세기는 Magnetic Field Intensity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표시하고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표시해요. 속도는 이렇게 표시하고 변위는 S 이렇게 표시하고. 특징이 뭐냐 하면 벡터는 방향을 가지기 때문에 방향을 있다는 표시로 이런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줘요. 수학책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A 벡터가 있다. 공학책에서는 보통 이렇게 쓰고 또 수학책에서는 또 이렇게 쓰는 데도 있긴 합니다. 근데 공학책에는 거의 다 이렇게 화살표를 써서 나타냅니다. 벡터의 표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화살표를 써서 표시한다. 그런데 이제 벡터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벡터를 이루는 요소는 크기와 방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를 정의를 해주려면 크기, 방향을 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벡터가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한다고 그러면 이런 벡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 길이가 바로 벡터의 크기입니다. 기호로는 A 벡터의 크기는 A 벡터에 이렇게 표시하거나 또는 그냥 스칼라 값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벡터의 크기는 스칼라 값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방향은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 이게 벡터의 방향입니다. 자, 벡터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벡터와 스칼라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벡터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벡터의 동등성, 같다는 거예요. equality. 같은 벡터는 어떤 거냐? 이것은 벡터의 요소가
크기와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크기가 같고 방향도 같으면 같은 벡터라는 겁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면 이 A 벡터하고 B 벡터가 이 거리가 이게 같다. 이 길이가 이게 같다면 이제 일단 크기가 같은 거죠. 그리고 방향이 이게 평행하게 이렇게 갖고 평행하게 있다. 그러면 방향도 같죠. 그러면 이 벡터는 같다는 A 벡터하고 B 벡터하고 같다는 겁니다. 크기와 방향이 같다. 그래서 쉽게 이제 생각한다면 평행 이동이 벡터를 평행 이동을 하면 같은 벡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나중에 이런 것도 나올 건데 뭐 이런 원에 한 점이 있는데 이쪽 방향의 벡터가 뭐 단위 벡터가 이런 게 있고 이쪽 방향의 벡터가 이런 벡터가 있으면 나중에 무슨 계산을 할 때 복잡하니까 이 벡터를 일로 가져오고 이 벡터를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가져와서 계산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같은 벡터예요. 평행 이동을 해도 같은 벡터다. 그래서 뭐 삼각형의 각도를 계산한다든지 뭐 도형에서 계산을 할 때는 좀 쉽게 하는 방법이 한쪽에 싹 몰아버리면 쉽게 보이죠. 예. 그래서 뭐 만약에 A로가 여기 있고 A'는 이렇게 있다. 그러면 서로 관계를 잘 보기 어려우니까 둘 다 한쪽에 몰아버리면 관계가 쉽게 보여지죠. 어쨌든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 즉 평행 이동한 벡터는 같은 벡터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벡터의 성질입니다. 너무 기본적이라 가지고 그냥 간과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벡터의 덧셈은 벡터의 덧셈은 뭐 중학교 과정부터 이제 배웠던 건데요. 이제 이것은 평행사변형법이 있고 삼각형법이 있죠. 만약에 이제 그 평행사변형법을 쓴다고 그러면 평행사변형법을 쓰면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를 이제 이렇게 시작점을 같게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요 벡터가 A 더하기 B 크기와 방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크기 길이 더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평행사변형법이고 삼각형법은 A 벡터가 있는데 B 벡터는 A 벡터의 끝에서 다시 또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한 벡터는 처음 벡터의 시작부터 나중 벡터의 끝에까지 바로 직접 이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디를 가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데 결국 따지면 어디에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간 거다. 그것처럼 이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평행사변형법은 벡터 두 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벡터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이건 삼각형법이라고 그러죠. 삼각형법이 더 이제 쓰기가 편합니다. 뒤에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이것을 평행사변형법으로 그리면은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C는 이렇게 있고 D는 이렇게 있고 이것을 다 더하라 그러면 A하고 B하고 더해서 이게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C를 더해서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D를 더해서 뭐 이렇게 되고 이게 안 맞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A가 이렇게 돼 있고 B가 이렇게 B가 많이 누워 있네요. 이게 B이고 C는 이렇게 되어 있고
T는 좀 대충 그려보면 이 정도 돼 있는데 A하고 B하고 더해서 이렇게 되고 이거하고 C하고 더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하고 D하고 더하면 그림이 잘 맞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더한 건데 평행사변형법을 쓰면 막 선이 많이 그려져서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이런 삼각형법을 응용하는 게 좋습니다. 삼각형법이 조금 앞에서 봤을 때 A 더하기 B 같은 경우 A 끝에서 B를 또 이어서 A 더하기 B는 바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 성질을 이제 확장을 하면 여기다가 C를 하나 더 더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되죠. 그러니까 성질이 꼬리에 꼬리를 이제 여기 화살표 끝에 그 다음 더하는 것을 이 꼬리를 하고 또 이 화살표에 또 꼬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처음 시작해서 끝나는 것에 처음 시작하는 벡터의 시작점에서 마지막 벡터의 끝점까지 바로 이어준 게 덧셈을 한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훨씬 이제 다루기가 쉽습니다. 자, 덧셈, 벡터의 덧셈. 벡터의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먼저 A 더하기 B를 해보면 A에다가 B를 더하면 A의 시작에서 B의 끝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런데 벡터는 벡터의 동등성에서 평행이동하면 같은 벡터라고 했죠. 그래서 B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오고 A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오면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 하면 요것은 여기서 이렇게 간 것은 B 더하기 A가 되죠. 근데 같은 벡터죠. 그래서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같다. 즉 덧셈 벡터는 덧셈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거의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덧셈의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은 계산 순서를 이제 바꾸어도 같은가 하는 겁니다. 이제 왼쪽 거는 A에서 B를 먼저 더했어요. 이렇게 한 것에다가 C를 이렇게 하면 A 더하기 B 한 것에다가 C를 더한 게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B 먼저 한 것에 C를 더한 거다. 이렇게 되고 요것은 순서를 B 더하기 C를 먼저 해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A에다가 B 더하기 C를 더했어요. A에다가 B 더하기 C.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죠. 근데 이거하고 크기가 같고 평행하죠. 같은 벡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를 먼저 하고 C를 더한 거나 A에다가 B 더하기 C를 한 것을 더한 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순서에 관계없으니까 이거 그냥 괄호 지워버리면 되겠죠. 벡터의 덧셈은 여기다가 교환 법칙까지 성립하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아무렇게나 다 더해도 된다는 겁니다. 덧셈에서는. 이게 덧셈의 결합 법칙이고 그 다음에 음의 벡터. 음의 벡터는 이제 어떤 벡터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거 보통 E라고 표시하죠. 어떤 벡터에다가 뭔가를 더하니까 자기 자신이 됐다. 이것을 A 벡터의 항등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어떤 벡터의 항등원은 뭐냐 하면 그냥 0이에요. 어떤 벡터에다가 크기가 0이고 크기가 0이면 방향은 정의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방향이 어딘지는 몰라요. 정의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뭐 0벡터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그냥 0이라고도 표시하고 이게 예, 그렇게 해서 이 0벡터가 A 벡터의 항동원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시한다 그러면 A 벡터에다가 뭔가를 더하니까 항동원이 되더라. 이 벡터는 뭔가, X 벡터는 크기는 A하고 같고 방향은 반대라 해야 되겠죠. 방향이 반대가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요것을 A 벡터의 덧셈에 대한 여권, A 벡터의 덧셈에 대한 여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를 A 벡터의 다시 이름 붙여서 A 벡터의 음의 벡터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 정수할 때하고 비슷하죠. 예를 들어 3이 있는데 3에다가 0을 더하니까 3 자기 자신이 되었다. 그래서 0은 이 덧셈에 대한 자연수에서 덧셈에 대한 항동원이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3에다가 어떤 수를 이때 A다 해서 A는 0이다. 이렇게 되죠. 3에다가 어떤 수를 더하니까 덧셈에 대한 항동은 0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X는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X는 3의 덧셈에 대한 여권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3의 음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3이 자연수라고 하면 이제 음의 정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음의 정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음수를 정의를 했었어요.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서 자연수만 배워서 1, 2, 3, 4, 5, 6 이런 것만 하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런 거 배울 때 좀 충격이 오죠. 또 0이라는 개념, 0개가 있다. 그런 쇼크가 오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수가 확장이 돼 가는 겁니다. 0이라는 수, 그 다음에 더해서 0이 되는 그런 수, 이게 음수다. 이렇게. 벡터에서도 더해서 0이 되는 그런 벡터가 원래 벡터의 음의 벡터라고 한다. 그래서 음의 벡터하고 원래 벡터하고의 성질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다르다. A 벡터가 이렇다. 그러면 A의 음의 벡터는 마이너스 A 벡터인데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다.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벡터의 뺄셈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뭐 정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다가 왼쪽으로 3칸을 갔다. 1칸, 2칸, 왼쪽으로는 1칸, 2칸, 3칸.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 2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왼쪽으로 3만큼 가서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2에다가 음의 정수를 더해서 이렇게 될 때 이것을 간략화해서 이제 뭐 이렇게 썼었죠. 그것처럼 그거하고 비슷하게 A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B 벡터를 이렇게 더하는 것을 간략히 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빼는 것은 A 벡터에다가 B 벡터의 음의 벡터를 더하는 것하고 같다. 2에서 3을 빼는 것은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하는 것하고 같다.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A 벡터고 이게 원래 B 벡터예요. 그래서 A 빼기 B를 하고 싶다. 그러면 B 벡터의 음의 벡터인 마이너스 B 벡터를 구해요.
그 다음에 A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하면 처음에서 끝 이렇게 해서 A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한 것, 즉 A 빼기 B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산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좀 귀찮고요. 잘 관찰을 해보면 A 벡터가 이렇게 있죠. B 벡터는 요거죠. 그래서 옮겨서 여기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A 빼기 B 벡터는 요거죠. 여기서 보면 이거죠. 그래서 관찰을 해보면 A 빼기 B 한 벡터는 빼주는 것에서 빼는 벡터에서 이렇게 말하면 좀 말이, 그러니까 뒤 벡터라고 할게. 뒤에 거 A 빼기 B라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P 벡터가 있다, Q 벡터가 있다, P 빼기 Q 벡터를 구해라. 그러면 Q에서 P 쪽으로 이렇게 그어주면 이렇게 P 빼기 Q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벡터의 뺄셈이 이제 정의가 되죠. 요게 조금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빼주는 것에서 B 두 번째 벡터에서 첫 번째 벡터 쪽으로 향하는 벡터로 그리면 된다. 그 다음에 벡터하고 스칼라는 벡터하고 스칼라는 좀 다르다고 그랬죠. 스칼라는 크기만 있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다 있는데 그 두 개의 값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A 벡터가 있는데 여기다가 뭐 2를 곱하는 이런 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곱하기라는 게 같은 게 그만큼 더 있다는 거죠. A 곱하기 2라는 것은 A가 두 개 더 있다는 거죠. A가 두 개만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3이 4개가 더해진다 해서 3 곱하기 4 이렇게 표시하죠. 3이 4개가 있다. 3이 4개 더해진다 그 뜻이죠. A 곱하기 2는 A가 2번 더해진다. 요 벡터는 크기는 A의 2배니까 이렇게 되겠죠. 2A가 되겠죠. 크기는. 방향은 A 벡터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하면 어떤 벡터에다가 스칼라량을 곱하면은 그냥 이렇게 표시하고 크기는 이거 자체는 벡터예요. 크기는 MA가 되고 방향은 A 벡터의 방향 그대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MA가 있다. 이런 벡터는 크기는 그대로 MA 이렇게 되고 방향은 A 벡터의 반대 방향.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벡터의 성분과 단위 벡터. 성분은 이제 성분에 대해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성분 이것은 이제 앞에 스칼라라는 말을 생략을 한 거고요. 그리고 성분 벡터가 있어요. 스칼라 성분은 스칼라 컴포넌트라고 그러고 성분 벡터는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다른 용어입니다. 성분 벡터하고 다른 말입니다. 성분은
앞에 이제 스칼라량을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스칼라 값이에요. 성분 벡터는 뒤에 벡터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거는 벡터 값이에요. 뭐가 다른지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각좌표계의 좌표축에 벡터를 투영하여 벡터 합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어떤 벡터 A가 이렇게 있는데 이 벡터를 X축에 이렇게 투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빛을 이렇게 쏘여 가지고 그림자가 이렇게 지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그림자가 여기까지 지겠죠. 요것을 벡터 AX 벡터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빛이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 벡터는 여기 투영이 돼서 Y 방향으로 이런 벡터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벡터의 덧셈에서 보았듯이 원점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더하면 평행사변형에 이 벡터가 나오죠. A 벡터는 AX하고 AY 이 벡터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벡터든지 좌표축을 이렇게 딱 잡아주면 그 좌표의 성분으로 다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 그림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했을 때 여기서 이 벡터를 구성하는 이런 벡터 요것을 AX하고 AY 벡터를 이 벡터의 성분 벡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게 성분 벡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벡터예요. 그리고 이 벡터를 구성하는 성분 벡터의 이게 성분 벡터죠. 이 성분 벡터의 크기를 성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AX하고 AY 이거는 이제 스칼라량이죠. 이것을 성분이라고 합니다. 혹은 이제 스칼라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칼라 성분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건 벡터 값이고 이건 스칼라 값이에요. 그래서 말이 좀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것을 정의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이 관계는 아까 이제 직각좌표하고 극좌표 할 때 그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뭘 보여주느냐 하면 AX, AY 그리고 A의 크기 세타가 어떻게 되는가. AX, AY 이제 A 벡터하고 A 벡터가 이제 이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관계를 보는 건데요. 네. A 벡터가 주어졌으면 이런 벡터를 딱 알려줬다. 그러면 이 벡터의 이쪽 방향의 성분 혹은 스칼라 성분이라고 하죠. 요 값은 A 벡터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하면 된다는 거죠. Y는 A 사인 세타고 세타는 아까 탄젠트 AX분의 AY 뭐 이런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A를 또 AX, AY로 나타낸다고 그러면 각 성분의 제곱의 합, 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아까 직각좌표하고 극좌표 관계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여기 부호는 뭐 지금은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제 값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간단한 식이 아니고 그 사분면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식을 변형해서 구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 벡터. 단위 벡터는 많이 쓰는데요. 왜냐하면 방향을 나타내기 쉽습니다. 좀 전에 이 A 벡터를
AX 벡터하고 AY 벡터로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그런데 이 AX 벡터는 X축에 평행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시하면 어떨까? 크기는 AX고 방향은 X 방향이다. 그래서 이런 벡터를 하나 도입을 하면 이 벡터는 크기는 1이고 크기가 1이고 방향만 나타내 준다. 그렇게 하면 크기는 얘가 맡아서 하고 얘가 크기를 맡아서 하고 얘는 방향만 알려주면은 좀 다루기 쉽겠다 하는 거죠. 그냥 이 벡터보다. 그래서 AX X 방향은 이렇게 하고 이 벡터도 크기는 AY이고 방향은 Y 방향 이렇게 나타내 주면 요런 벡터 AX, AY 이제 3차원이면 AZ도 포함이 되겠죠. 요런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한다. 유닛 벡터라고 해. 요런 단위 벡터를 쓰면은 이제 연산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Y도 마찬가지, Z도 마찬가지 다 이렇게 1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이런 A 벡터가 이렇게 있다. 이게 X축이고 Y축이다. 이렇게 투영한 값의 크기가 AX고 이렇게 투영한 값의 크기가 AY다. 그러면 A 벡터는 AX에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벡터 표시할 때 이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왜 한 벡터를 이렇게 막 나눠서 쓰는가 하는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요것만 써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B 벡터도 이렇게 표시한다. BX, AX, BY, AY. 이거 두 개를 더해 본다. 이게 두 개가 방향이 같죠. 방향이 같은 두 벡터를 더하면 크기는 그냥 단순히 더해지겠죠. X방향으로 이렇게 되고 Y방향으로도 마찬가지 논리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 벡터로 나누어서 쓰면은 예전에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서 A 벡터, B 벡터의 합이 뭐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던 일을 그냥 수치로 이렇게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A 벡터도 X, Y로 나누어서 하고 B 벡터도 X, Y로 나누어서 하면은 X축끼리 더해지고 Y축끼리 더해져서 전체 이 벡터가 나온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를 일부러 이렇게 쪼개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치 벡터라는 게 나오는데 포지션 벡터라고 합니다. 좌표상에서 한 점을 나타내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R 벡터가 바로 위치 벡터인데 R 벡터를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루기 쉽도록 단위 벡터를 써서 나타내면 이 R 벡터의 X가 이거죠. 그래서 X, AX, Y는 Y쪽으로는 크기가 Y죠. 이렇게 나타내진다. 이것을 이제 위치 벡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치 벡터의 성분은 스칼라 값이죠. R 벡터의 성분은 X하고 Y다. 결국은 이 좌표의 좌표값이죠. 좌표값을 나타내는 그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 벡터라고 합니다. 자,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XY 평면상의 벡터 A와 B의 합을 구해보라. A 벡터가 2.0AX 플러스 2.0AY. 예. 이게 이 벡터가 이제 거리를 나타내는 벡터, 그러니까 변이 벡터인가 봐요. 단위가 미터니까. B 벡터는 2.0AX 마이너스 4.0AY. 이 두 개를 더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x 방향끼리 더해지고 y 방향끼리 더하면 되죠. 이게 이제 그래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a 벡터가 2, 2 이게 a 벡터고 b 벡터는 2, 마이너스 4 우리가 이거를 이제 도형으로 나타내면 요렇게 그리고 뭐 요렇게 그려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요 좌표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 좌표값의 두 칸, 이 벡터의 두 칸 합쳐져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좌표는 위로 두 칸, 아래로 네 칸이니까 결국 아래로 두 칸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해지죠. 도형으로 해도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x끼리 이렇게 더하고 y끼리 더해서 그 점 구하면 된다. 도형도 이제 그런 원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도형으로 확인한 것처럼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하면 성분끼리 그냥 더하면 된다는 거죠. 성분 벡터끼리. 그래서 보통 이제 요거 계산할 때 이렇게 하면 편해요. x, y에 이렇게 하고 요거는 2.0, 마이너스 4.0 이렇게 해서 각각 그 x는 x끼리 y는 y끼리 계산해 주죠. 그럼 요거는 4.0 요거는 마이너스 2.0 그래서 최종적으로 4.0 ax 빼기 2.0 ay 이 벡터는 단위가 미터인 벡터죠. 그래서 미터까지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벡터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좌표계는 직각좌표계와 극좌표계가 소개되는데 직각좌표계는 x, y로 표시하고 극좌표계는 r과 z로 표시한다. 관계는 r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그리고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세타는 아크 탄젠트 x분의 y 그렇게 나타낸다. 벡터의 성질 중에 동등성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은 벡터는 같은 벡터다. 그래서 평행이동하는 벡터는 같은 벡터다. 벡터의 덧셈은 더해지는 거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해서 처음하고 끝하고 이어주면 덧셈을 한 벡터다. 교환 법칙은 A에다가 B를 더한 거나 B에다가 A를 더한 거나 같은 벡터다. 결합 법칙은 A 더하기 B 한 다음에 C를 더한 거나 B 더하기 A에다가 B 더하기 C를 한 것을 더한 거나 같은 벡터다. 벡터의 뺄셈은 A에서 B를 빼는 것은 A에다가 B에 마이너스 B를 더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용한 것은 A에서 B를 빼면 B에서 A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면 그 뺀 벡터가 나온다. 그 다음에 성분 A 벡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성분 벡터라고 그런다. 그리고 성분 벡터의 크기 AX, AY를 스칼라 성분 혹은 그냥 성분이라고 그런다. 위치 벡터는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인데 원점에서 그 지점까지 벡터인데 성분이 이 좌표값이 X, Y, X 방향으로 X, Y 방향으로 Y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벡터에 대해서 거의 필요한 것들을 쭉 다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